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 편안 부동산 투자 최봄입니다. 행복주택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 반응이 뜨거운데요. 양천구 목동의 행복주택 시범사업지 주변에는 행복주택에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 주요 이유인데요. 집값이 걸린 문제인데 주민들의 심경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있지만 또 많은 네티즌들은 부자 동네의 텃세가 아니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댓글들도 많이 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한 부동산 투자 수요일은 토지를 주제로 알짜 매물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그랜드 리얼티 정영혁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프닝에서 행복주택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2기 신도시, 운정 신도시, 김포 신도시, 판교 신도시 대규모로 개발 사업을 했는데요. 그게 다 되기도 전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주도에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건설사 위주로, 개인 업체의 건설사 위주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정 대표님의 의견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영혁 대표님과 함께 파주 지역의 알짜 토지 매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매물 정보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하시면 전화 02-2128-3838 누르시고 화요일 정영혁 대표 시간에는 코드번호 214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알토마토 시청자 사연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질문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지 매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 소개해 주실 매물 어디에 위치한 토지인가요? 네, 오늘 소개할 매물은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임야하고요. 조립 오산리에 위치한 토지 2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야당리에 소재한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주시 알짜 매물 2곳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토지부터 기본 정보를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추천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황룡산 임야입니다. 면적은 6,612제곱미터로 약 2,000평 규모이고요. 용도 지역은 용림 지역으로 지목은 임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5억 원으로 3.3제곱미터당 25만 원에 나와 있네요. 네, 첫 번째 토지는 파주시 야당동 황룡산 임야인데요. 구평형으로는 2,000평 규모의 임야가 3.3제곱미터당 25만 원, 매매가 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토지 매물의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토지 매물의 특징들 함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첫 번째 토지는 황룡산 임야인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은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황룡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전면에 전원주택 단지 개발로 접근성 및 쾌적성이 양호합니다. 황룡산 자락에 있어서요. 쾌적한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주변에 하이 300 빌라와 신동아 건설 교화 산업에서 지금 보시면은 저 밑에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 신도시하고 호수공원, 생태공원을 한눈에 내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습니다. 운정 신도시 앞에 있는 황룡산 자락에 있는 임야입니다. 네, 첫 번째 토지 황룡산 임야 함께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이 황룡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망권이 우수한 모습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투자 가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황룡산 임야 어떤 점에서 추천할 만한가요? 네, 일산 탄현과 운정 신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한 폭의 그림처럼 동양화처럼 그릴 수 있고요. 또한 이게 왼쪽으로는 이게 탄현 고봉산과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금촌 얼롱산을 품고 있고요. 멀리 삼각산을 뒤로 하고요. 앞으로는 한강과 임진강이 마주치는 교화와 운정 신도시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따라서 그 풍수상으로는 그 자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는 그런 좋은 명당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폭의 이 동양화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 여기에 더불어서 한강과 임진강이 교차하는 곳으로 풍수지리상 우수한 명당 자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명당에 위치한 토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주변 경관이 좋기 때문에요. 전망도 좋고 주변에 숲풀도 우거지기 때문에 인목재배나 아니면은 버섯재배 아니면은 요즘에 나무로 하는 수목장 분묘나 이런 거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연 환경이 수려한 곳으로 인목재배를 하거나 수목장 또는 묘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토지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토지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위치의 용도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운정 신도시 그 주변에 역세권 부지는 평당 3.3제곱미터당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하고요. 인근에는 평당 한 1,000에서 1,500 정도 하고 주변에도 평당 한 300에서 350 정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농림 지역인데요.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시세는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데 거기 건물을 지어주고 한 150평 단위에 평당 1,100만 원에 이렇게 분양하고 있는데요. 바로 접해 있는 땅이 25만 원이니까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인접지에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파주 지역의 이 토지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파주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이 야당동을 비롯해서요. 재미있는 지명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명 유래가 아주 참 정감이 있는데요. 와동리라는 데는 그 기와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기와 처마 밑으로 비를 맞지 않고 집에 갈 정도로 그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로 해서 기와 와자를 써서 와동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아리라는 곳은요. 그 위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동네라 해서 당하리라고 해서 지었고요. 그 다음에 금촌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있는데요. 그 빈수레로 들어와서 수레에 가득 금을 싣고 간다고 그 옛날 분들이 그래서 쇠금자를 써서 금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탄현이라는 곳은요. 바로 그 매물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숫한자를 씁니다. 거기 옛날에는 숫고개라고도 했는데요. 숫가마가 있고 옹기를 굽는다 그래서 탄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정은요. 구름 문자를 쓰는데 그 구름이 이렇게 쫙 내려앉듯이 안개가 껴 있고요. 그 다음에 맑은 우물이 있어서 여기 물맛이 기가 막히게 좋답니다. 그래서 운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야당리 같은 경우에는 넓은 들녘에 연못이 있어갖고 야당리라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 또 보시면은 율곡리라든지 뭐 다율리라든지 이렇게 율자가 들어간 것은 밤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이 선조들이 하여튼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감을 갖고 어떤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 파주에는요. 율곡 이이 조선시대의 대학자이시죠. 율곡 이이 선생님 묘하고 그 어머님 신사임당 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계 이황 황희 선생님의 그 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관 장군 묘도 있고요. 여기 그 파주는 옛날에 개성과 한양을 잇는 중간 지점으로서 재상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의 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그 통일이 됐을 때에는 어떤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거점 도시로서 굉장히 그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황룡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요. 황룡이라는 뜻이 그 함부로 못 쓰는 옛날에 용이라는 지명이 많지 않습니다. 와룡동 뭐 이렇게 용두동 용자가 들어가는 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도 황룡산입니다. 그러면 용이 승천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임목 재배나 임목 경영이나 아니면은
수목장, 분묘 자리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파주 지역의 전문가답게 이 지역의 다양한 재미있는 지명의 유래들과 더불어서 이 파주는 명당이 많은 곳, 통일시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야당동 황룡산 임야의 미래가치 높여줄 수 있는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호재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본 매물에서 이렇게 보면요. 일산 탄현, 거기 보면 두산 위브 55층짜리 약 3천여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정 신도시 499만 평인데요. 약 8만 세대. 거기를 갖다 바로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과 호수공원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근에 이 고급 전원주택 단지들도 많이 조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황룡산 자락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삼백 빌리지 바로 저건 옆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입구에 리조이스빌 서림 빌라라고 하는데요. 저 부지가 서림농원 전체 황룡산 자락 밑에 한 30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빌라인데요. 밑에는 골프장, 골프 연습장, 헬스장, 그 다음에 주변에 바베큐장, 그 다음에 안에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쫙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단독주택, 빌라, 고급 빌라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토지는 이 역세권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는 매물이라고요. 네네.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에 약간 골프장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하이산배 오송 골프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동양 골프장도 있고, 그리고 아미가 골프장. 걸어서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정역과 탄현역 사이에 중간에 야당역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확정이 됐는데요. 2015년 개통 예정으로 해서 곧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접근성이 본 매물과 불과 도보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좋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토지의 호재들 살펴봤는데요.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운정신도시 고급 타운하우스의 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야당역이 개통이 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진 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앞서 이 토지는 수목장이나 버섯재배사, 인목재배사 등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토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토지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항상 현장을 답사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공부 확인상에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그 물건의 용도를 알 수 있고 어떤 것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선상에 이 매물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은 지목이 우선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면적은 약 2,000평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 계획에 의하면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법령에 보면은 여기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 지역 같은 경우 연천, 파주, 철원, 김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은 산림법상에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업용 산지 경우에도요, 개발을 할 수 있는 임업이 있고 개발을 하지 못하는 임야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고요. 공익용 산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뒤에 토지의 실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 첫 번째 토지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네, 이게 이제 황룡산 자락에 있고요. 8분동선 정도에 있고요. 보시면은 기역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필지를 분할하고 있는 게
지금 그 교화산업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전원주택 단지고요. 바로 옆에가 하이산백 빌리지로 돼 있고요. 바로 요 밑으로 해갖고는 전부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산책로로 해갖고 이 황룡산에서 고봉산까지 한 1.5km 정도 쭉 산책로가 있고요. 바로 기역자 형태의 요 땅입니다. 그리고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가식성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부지입니다. 네, 조망권과 가시성이 우수한 토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용도 지역과 지목까지 함께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토지의 영상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더 가까이에서 실제 모습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현장의 그 토지의 사진들도 직접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 황룡산 그 8부 능선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요 접근하기에는 뭐 이렇게 뭐 쉽게 뭐 구두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운동하시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 지금 요 기역자로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교화산업에서 개발하는 그 전원주택 단지요. 바로 옆에까지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개발이 돼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 앞마당처럼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요 밑에까지만 개발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긴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현재 지금 이 농림지역, 아까 농림지역으로서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요 옆에 부지나 저 밑에 부지를 매입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진입로를 내서 내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 도로를 지어서 추가로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어서 이 현장 사진의 좀 더 자세한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바로 앞에 이게 이제 전에는 식도원이라 해서 야당리 거기 유명한 한정식집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상호가 2년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바로 위에 지금 이렇게 토목 공사를 해놓은 데가 지금 바로 밑에까지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오는 예정으로 있고요. 바로 요 위에 지금 보이시던 요 바로 위에 임야, 기역자 임야가 지금 본 매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연결만 된다 그러면은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다 내려다봅니다. 아까 자청경,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처럼 좌측으로는 뭐 고봉산,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월롱산, 뒤로 멀리는 뭐 북한 삼각산,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한강과 교화를 마주치는 그 임진강에 마주치는 교화, 운정신도시를 다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터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임야로서 가치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그 나중에 수목장이나 분묘나 아니면은 거기다 내가 뭘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터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현장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토지의 교통 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이 토지는 서울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 거리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서울시청에서 볼 때요. 지금 여기까지 한 경의선 전철로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2 자유로가 있기 때문에 제2 자유로에서 바로 바라보입니다. 진출입로에서요. 그러면은 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2 자유로에서 접근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 전철을 타고 왔을 때 운정역에서 내려서 지금 야당 가선교를 넘어오지만은 앞으로 야당역이 생길 때에는 바로 앞에서 내려서 바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네, 2015년에 야당역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 접근성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토지는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황룡산 임야였습니다. 마무리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조망을 할 수 있고 아우를 수 있고 품고 있는 그러한 좋은 터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그 아까 임목재배나 수목장이나 아니면은 분묘로서 활용한다 그러면은 그 최유효 이용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황룡산 임야 투자 가치 알아봤습니다.
투자 가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황룡산 임야인데요. 약 2,000평 규모의 토지 매매가 5억 원으로 3.3제곱미터당 25만 원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운정 신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을 갖췄고 풍수상 영당짜리라고 하는데요. 경의선 야당역이 추진 예정으로 완공 시 역세권 수에 기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수목장이나 묘지, 버섯 재배사, 잎목 재배사 등으로 활용하면 좋은 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천 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시는 토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조리읍 오산리 거기 소재하는 토지인데요. 거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네, 두 번째 토지는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위치한 토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토지인지 기본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토지는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토지입니다. 3,660제곱미터 약 1,100평 규모인데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은 대지, 전,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10억 원으로 3.3제곱미터당 90만 원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네, 두 번째 토지는 이 파주 지역 중에서도 조리읍 오산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토지의 현장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영상 보면서 그 토지 특징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본 매물은요, 저기 보시면은 6m 이면도로 직사각형의 장방형 부지로 지형이 평탄하고요. 6m 전면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요, 진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변에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원이 바로 옆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장, 창고,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반듯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장 부지나 창고 부지, 아니면 빌라 부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본 매물은 조리읍 오산리에 있는 용도가 다양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지는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데요. 현재는 밭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도 가능한 토지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토지의 투자 가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그 매물이 전면에 6m 도로 각지에 이렇게 접해 있는 직사각형의 장방형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반듯하기 때문에요. 어떤 용도로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본 매물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가격이 주변 시세는 3.3제곱미터당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본 매물은 3.3제곱미터당 지금 9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주분께서 잔금 조건만 좋다 그러면은 한 20일 내에 지불한다 그러면은 1억 정도 더 낮춰줄 용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3.3제곱미터당 90만 원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이 토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본 매물 인근에 보면은 출판단지나 인쇄단지, 공장들이 좀 혼재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봤을 때 공장 부지로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출판 인쇄단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공장 부지로 활용하면 최적의 토지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토지의 미래가치 높여줄 수 있는 호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가장 큰 호재 어떤 것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본 매물 인접해서요 56번 국도가 그 재정비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매물 인근에 IC가 생기면서요. 바로 진출이 가능하고요. 편리한 교통과 뛰어난 그 입지 조건이 예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요. 56번 국도가 바로 그 본 매물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 문발 IC에서 본 매물까지 한 17km 정도, 지금 15km 정도 시청 옆에 등원 사거리까지는 지금 4차선 확장이 다 돼 있고요. 본 매물 한 2km 지점까지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완공이 되면은 교통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에서 그 여기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제1국도선인 그 통일로에서 불과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요.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출판문화단지가 있고요. 그 인쇄단지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로 활용할 시에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호재는 56번 국도 재정비로 교통 접근성이 향후에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주변에 출판 인쇄단지들이 집적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주변의 환경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그 오산리 그 조립 오산리 일대는요 공장하고 그다음 창고 그다음에 인쇄단지 이런 것들로 혼재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인쇄단지가 있습니다. 프린팅 파크라고 하는데요. 약 7만 평 정도로 조성돼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옆에 보면은 그 광탄 그 인쇄단지가 한 9천 평 정도로 조성돼 있고요. 그리고 가야리에 그 인쇄단지가 있고 영장리에도 바로 이제 인쇄단지가 있는데 요 주변에 인쇄단지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인쇄 단지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서북부 쪽에 파주 쪽으로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출판 단지가 자유로 옆에 그 자유로 개설을 하면서 남아있던 폐천 부지를 약 47만 평을 조성을 해서 출판 문화 단지를 조성했는데요. 거기에는 출판 인쇄 관련뿐만 아니라 영상, 그다음에 미디어, 그런 포토샵, 포토 이런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인쇄단지가 그 주변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출판단지와 인쇄단지 사이에 본 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56호 확장에 따라서 물류 그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출판단지와 인쇄단지 주변에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토지는 주변에 이렇게 공장들이 많아서 공장 부지로 활용하면 좋은 토지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서요. 토지 활용 방법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본 매물은 그 계획관리 지역에 보시면은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1종, 2종 근생시설 거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하고 그 다음에 일부 도 대리로 되어 있는데요. 전 같은 경우에는 전용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건축을 하면은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거의 다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그 건물을 지으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군사시설 보호 지역인데 8m 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8m 위임이라는 것은 군 동의가 8m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 받기 전에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8m까지 공장을 짓겠다, 8m까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고요.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장의 모습 어떤지 영상을 살펴봤지만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토지도 현장 사진 준비되어 있죠. 네, 본 매물은요, 6m 도로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본 매물은 직사각형의 장방형 그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 한쪽 전면에 6m 도로, 그 다음에 바로 밑에도 지금 도로를 여기서 일부 내줬는데요. 바로 지금 보면 양쪽 각지에 있는 그런 그 장방형의 그런 그 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시면요. 여기 바로 주거와 빌라 이런 게 혼재되어 있고 요게 바로 보이시는 그런 매물이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온 입구가 한 100m 지점에 56번 국도가 있고요. 그 조리 1, 그러니까 오산 1, 2
그 정거장에서 걸어서 뭐 한 3분,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진입하기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그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 최사실 목사님 기념관도 있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또 인근에 뭐 300m 지점입니다. 여기는 인쇄 단지 프린팅 파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많은 업체들이 인쇄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프린팅 파크 내에 있는 그러한 업체들인데요. 여기서 그 국내에 많은 그 인쇄 물량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실제 모습과 함께 진입도로,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환경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교통 환경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요, 그 56번 국도에 접해 있고요. 접해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 여기서 서울에서 본 부지까지는 자가용으로 뭐 한 40분이면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자유로 해서 또 들어오는데 한 15분이면 되고요. 접근성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전철 경의선역으로 해서 금촌역과 금능역에서 불과 한 뭐 5분 정도 거리, 뭐 막히지만 않는다면 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 지금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동서로 가로지르는 56번 국도가 그 이제 확장하게 되면은 이 금촌역이나 아까 금능역에서 뭐 5분 이내 거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토지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위치한 대지 살펴봤는데요. 마무리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항상 그 보면은 땅은 뭐 도로를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갖고 땅 팔자는 도로 팔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56번 국도를 재정비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는데요. 등원 사거리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만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그게 되면은, 투자 가치로서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공장 부지로 활용을 할 시에 최유효 이용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또 투자 가치로서도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토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토지 투자 포인트 살펴봅니다. 진입도로와 접한 직사각형 장방형 부지로 3.3제곱미터당 90만 원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토지인데요. 56번 국도의 재정비로 교통 환경이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파주시 인쇄, 출판, LCD 산업단지 발전으로 지역 경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주 지역의 알짜 토지 매물 두 곳 살펴봤습니다.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에는 토지를 주제로 시청자 궁금증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02-2128-3838 코드번호 214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인터넷 알토마토.com 시청자 사연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 리얼 궁금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요일 토지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입니다. 토지를 주제로 한 시청자 궁금증 그랜드 리얼티 정영엽 대표와 함께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제 방송을 보다가 게시판에 사연을 남깁니다. 지난 방송에서 게시판 사연 중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지 않아도 매입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의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막상 팔려고 해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팔아서 대출금을 갚기도 어렵고 갚고 나면 다시 못 사는 처지가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업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 국토교통부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에 대해서 이 규제를 해제했는데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되고 또 의무 보유 기관에 관계없이 땅을 팔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그 거래 규제 완화든지 뭐 조치를 많이 취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약 처방을 하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약 많이 받지 않습니다. 중증 폐쇄성 폐질환 천식 환자에게 콜록거린다고 계속해서 감기약만 처방해 준다 그러면은 그게 낫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잠을 못 이루고 벽을 움켜잡고 거렁거리면서 거친 숨소리를 내고 누렁가래를 뱉어내려고 피토하듯 안간힘을 쓰며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에게 지금 숨 넘어가는 지경까지 갔는데 콜록거린다고 감기약만 처방해 준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처방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안 내린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왜 진료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일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사례가 있지만은 한 분의 사례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50대 중반 남성 가장의 얘기인데요. 젊어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남은 나이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물을 져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처음에는 상가 임대료도 잘 나와서 그거를 대출 이자도 갚고 생활비와 아들, 딸 학비도 충당했다고 합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장사가 안 되는지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밀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대출받은 은행 이자도 못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금과 연체 이자 이것을 독촉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빚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갖고 있던 건물을 서둘러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침체이다 보니까요. 매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30억이 되는 그런 매물을 급매물로 내놨는데요. 시세 이하의 반값 이하 12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12억에 매각을 해서 이렇게 팔았는데 2억이라는 양도소득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매매 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을 빼고 그 다음에 대출금을 다 갚지도 못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그냥 이상가족이 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건물주는 하루아침에 그냥 건물 팔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족과 떨어져서 원룸 쪽방 생활을 하는데 월세도 못 내고 있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하고 싶어도요. 일자리가 없어서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못 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당신 빨리 세금을 내라고. 근데 팔아갖고 양도세 낼 돈도 없는데 양도세를 내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시는데 활성화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요.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양도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현장에서 접하신 사례를 들어서 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에도 거래가 풀리지 않은 이유, 부동산 거래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라든지 이런 좀 부담들이 많기 때문으로 좀 진단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부동산에서는요, 보통 양도세율은 41.6% 주민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보통 네. 그렇게 과세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은 50%, 1가구 3주택은 60%, 비사업용 토지는 60%, 미등기 자산은 70%의 양도세를 내는데요. 보통은 41.6%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내는데요. 만약에 3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다 그러면은 1억 600만 원에 대한 양도세금을 내야 되고요. 10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4억 정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근데 대출금이 10억이 있는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 대출금이 10억 정도 있고 그다음 보증금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에 팔았으면은 거기 세금을 2억을 내야 되는데 낼 수도 없고요. 연체 이자도 못 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았을 때 대출 이자에 대한 비용 처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간접조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또 그 재산세를 또 납부하고요. 거기다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까지 소득세까지 냅니다. 이 가장이 50대 가장이 그 피토하는 이게 땀을 흘려서 모은 그 재산이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날아갔는데요. 이분이 1년에 낸 세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재산세서부터 해갖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다 해갖고요. 그러면은 대출은 빼고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제외하더라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최소한도로 그런 비용들은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금이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보증금 거기다 또 공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양도소득세도 내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네,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거래세 부담이 너무 크다,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부동산 침체기만큼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진단들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과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시청자분의 질문 함께 해결을 해봤는데요. 좀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크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토지 거래 구역 해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에 대한 시청자분의 질문이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라는 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큰 데다 재산세에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 합하면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지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겹쳐서 거래 절벽이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거래 심리를 살릴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3,000제곱미터 규모의 임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그중 660제곱미터는 지난해 건축 허가를 받아서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에 팔렸더라고요. 옆필지도 분할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규모는 650제곱미터, 지목은 임야라서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40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 개발 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매수자와 매도자 중에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시청자분은 이 파주시의 대규모 임야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분할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평당 200만 원에 매도를 하고 나머지 토지도 매도자가 분할을 해서 지금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인데요. 이런 토지를 거래할 때 개발 부담금이 나오게 되는지 또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대표님, 우선 개발 부담금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개발 부담금은요. 정부에서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토지 개발에 발생하는 이익을 그 지가 상승분만큼 그 개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환수해 가는 건데요. 그 개발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에서 개발 착수 시점의 공시지가에 그 개발 비용을 더한 거에 그 차액만큼의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이 개발 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토지가 상승분의 25%를 정부가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 경우처럼 하나의 토지를 분할을 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도 개발 부담금 나오게 되나요?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요. 지금 도시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평이요. 그 1650제곱미터까지는 이제 그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요. 일단의 토지가 아까 보니까 그 3,000제곱미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 전체를 다 개발할 때는 개발 부담금이 되지만은 아까 여기처럼 660제곱미터를 개발할 때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연접해서 또 한 필지를 개발했을 때 620제곱미터를 또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은 그거 두 개 합쳐도 1,650제곱미터, 5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개발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세 번째 650제곱미터를 또 개발 그 허가를 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세 개를 합치면은 193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650제곱미터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의 토지로 봅니다. 동일인 소유에 연접해서 갖고 있는 토지를 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네, 분할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연접 개발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부과되는 면적 규정이 좀 다르다고요. 네. 이게 지금 도시 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겠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지역 안에서 개발할 시에는 그 200평, 660제곱미터, 그 다음에 도시 지역 그 외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외의 지역, 그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평까지, 그리고요. 그 도시계획구역 중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1650, 그 500평까지는 그 괜찮고 500평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네, 지역별로 부과 대상 면적이 조금 다른데요. 그렇다면 이 개발 부담금은 언제 부과가 되는 건가요? 산출 방식도 좀 함께 알려주실까요? 네, 개발 부담금은요, 그 건물이 준공이 났을 때, 그 준공이 나면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내가 개발 부담금에 이러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그 들어간 비용 내역서를 그 시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합당한지 이렇게 쭉 그 산출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건물 준공 후에 그 3개월 이내에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개발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에서 그 개발을 허가 받을 때, 건축 허가 받을 때 공시지가 차액, 거기다가 내가 그 들어간 토목 비용이라든지 개발 비용들, 그 다음에 정상 지가 상승분을 공제해서 나온 살출 금액에서 25%를 갖다 납부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40만 원 정도의 땅을 매입, 공시지가가 4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땅 매입은 200만 원 정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가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는 200만 원을 보고요. 부가 개시 시점의 공시지가를 40만 원으로 보고 개발 비용은 평당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긴 설계비서부터 해갖고 토목공사비, 상수도 인입공사비 전부 해갖고 20만 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그 14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럼 140만 원 정도의 25%를 갖다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요. 그러면은 평당 한 35만 원 정도 그 개발 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66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0평인데요. 200평에 대해서 이 35만 원을 적용하면은 7천만 원입니다. 그럼 7천만 원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네, 이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한 7천만 원 정도 개발 부담금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개발 부담금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매도자가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정확한가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매도자인 그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개발을 갖다 인허가를 낸 분은 매도자고요. 중간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중간에 이거를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명의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준공 시점에서는 개발한 사람하고 전혀 별개인 사람이 그 명의가 되겠죠. 그러면은 개발 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개발 허가를 낸 시행자가 내야 되는데 개발 중간에 명의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건물 준공 시점에 있어서의 명의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임차를 해갖고 개발을 할 때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할 때요, 거기에 따라서 그 개발은 임차인이 했지만은 개발 부담금은 토지주한테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네, 건물 준공 시 명의 변경자가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은 개발 부담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요약해드립니다. 파주시 임야를 분할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 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는지 질문해 주신 시청자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이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로 인한 토지가 상승분의 25%를 정부가 환수하는 개념인데요. 이 시청자분의 경우처럼 분할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연접 개발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건물 준공 후 40일 이내에 부과가 되며 준공 시점 명의 변경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펀한 부동산 투자 수요일 토지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에는 두 분의 시청자 질문 함께 해결을 해봤는데요. 1시간 동안 도움 말씀 주신 그랜드 리얼티 정영엽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현충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오전 10시 수익형 부동산 배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